나중에 이 블로그라는 그 형태와 다른 뭐 책의 형태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나중에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물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이죠. 작가님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작가의 방입니다. 오늘은 스크리브너를 활용해서 블로그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먼저 꼭 하고 싶었던 게 그 스크리브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직 이런 기능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마치 스크리브너가 블로그랑 연계돼 가지고 스크리브너에 글을 쓰면은 블로그로도 바로 글이 써지고 뭐 스크리브너에서 컴파일하는 것처럼 블로그 형식으로 컴파일을 하면은 아주 쉽게 블로그로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환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먼저 환상을 깨드리는 말씀을 몇 가지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스크리브너가 어떤 블로그 툴과 연결되지는 않아요. 블로그 툴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네이버도 있고 뭐 다음 티스토리도 있고 뭐 워드프레스도 쓰시고 뭐 별의별 블로거스도 쓰시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스크리브너에 쓴 것을 바로 그 블로그에 발행해주고 하는 기능들은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도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거는 약간 좀 범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스크리브너의 그 플러그인은 아니고요. 그냥 워크플로우로 약간 반자동화하는 것들은 간간히 실험되고 있는 거는 제가 봤는데 그 역시 제가 시도해 봤으나 그냥 손으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훨씬 빠를 정도였어요. 제가 환상 먼저 깨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워크플로우, 뭐 스크리브너에서 바로 글을 쓴 것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발행하고자 하는 블로그로 바로 자동으로 그 발행이 되고 또 원본은 여기 남아서 내가 뭐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기능은 없다. 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블로그를 하시는데 스크리브너가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블로그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쓰고 있는 블로그 프로젝트를 갖고 와 봤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은 블로그가 옛날만큼 인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정말 블로그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안 썼지만 그리고 뭐 내용을 잠깐 보자면 뭐 책을 읽다가 좋은 부분 독후감을 쓴다든지 뭐 좋은 말 있으면은 적어 놓다든지 뭐 실제로 제 에세이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자동으로 블로그 올려지지도 않는데 스크리븐을 왜 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스크리븐의 본연의 기능, 이 컨텐츠 허브잖아요. 보시면 이 글들이 여태까지 썼던 글들이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고요. 들어가 있고요. 여기 뭐 저는 여기 폴더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카테고리별로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이런 리서치 폴더를 통해서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 놓으면은 하나의 이 글뿐만 아니라 관련된 컨텍스트까지 다 한 프로그램에서 한 앱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주 편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컨텐츠 허브로서 블로그라는 것도 여러 다양한 컨텐츠들이 배포되기 위한 하나의 툴일 뿐인 거니까 이 컨텐츠 자체를 스크리브너를 활용해서 쓰고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저번에도 봤지만 다른 에서 봤지만 이 글들이 관리를 하실 때 블로그라는 것 특히 관리하실 때 보통 글하고는 좀 다른 게 예를 들면 언제 발행했느냐 뭐 카테고리가 뭐냐 뭐 키워드가 뭐냐 그리고 뭐 블로그도 이제 쓸 때 그 뭐 여러 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뭐 초고이냐 아니면 교정까지 맞춰서 이제 블로그에 발행만 하면 되느냐 등등의 것들을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제 예를 들어보면은 저는 요 뭐 라벨을 통해서는 제가 이거를 다 교정까지 완료한 글은 이렇게 완료했다고 표시를 해주고요. 뭐 상태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은 뭐 블로그로 이미 발행까지 했다. 아니면 요건 그냥 이 컴퓨터에만 있다. 아직 스크리브너에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블로그 발행했냐 안 했냐를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줄 수 있고요. 이 키워드는 뭐 요즘 블로그에도 다 태그를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태그를 추가해 주면서 나중에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블로그 발행일, 제가 이제 발행했다면 언제쯤 발행했는지 나중에 알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요거 제가 오늘 또 어쨌든 강좌니까 하나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 있었던 걸 지웠는데, 여기다가 블로그들 보통 갖고 있는 것들이 그 카테고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안 갖고 있는 블로그도 있어요. 사실 블로그 스팟 같은 거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카테고리. 그러나 대부분의 그 블로그 플랫폼들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리고 이 스크리븐에서도 그걸 관리하고 싶다.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카테고리라는 걸 만들고, 이건 당연히 목록형이겠죠. 목록형이고 없을 때는 없음이라고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독후감, 예를 드는 거니까요. 독후감, 그리고 뭐 에세이, 일상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추가한 다음에 좋은 위치에다가 넣고, 이거 마지막 자유는 아마 독후감이었을 것이고 이것도 독후감이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전체 그 블로그를 막 웹이잖아요. 게다가 막 페이지로 존재하는 블로그를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 툴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중급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메타데이터 관리가 안 쓰면은 영원히 안 쓰시고요. 근데 한번 쓰시면 안 쓸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글이라는 것도 어떤 프로젝트고 관리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메타데이터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것도 역시 스크리브너의 장점이잖아요. 원소스 멀티유즈, 컴파일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형태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블로그 같은 것들 나중에 뭐 워드 파일로 만들어서 뭐 할 수도 있는 건 뭐 그냥 컴파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으면 컴파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일단 프린트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책 같은 거 만들 때 특히 중요한데, 책 같은 거를 만약 블로그로 책 만든다 그러면 그거 하나씩 긁어서 워드에 넣으실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예 스크리븐에서 시작하면 나중에 책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지금은 제가 요 글 하나하나마다 페이지를 나눴지만, 뭐 이거 페이지 안 나누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컴파일에서 배웠잖아요. 얼마든지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아까 그 메타데이터를 왜 넣냐, 뭐 시간 같은 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넣냐면요, 보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 얘 한번 포맷을 볼게요. 포맷을 보시면 뭐 다른 게 다 비슷한데요. 제가 여기 서픽스에 보면은 이렇게 커스텀 블로그 발행일이라는, 아까 제가 넣은 메타데이터 있잖아요. 제가 넣은 메타데이터, 그것을 요 끝에다가 항상 컴파일 할 때마다 찍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곧 만약에 아까 여기서 블로그 발행일이 있는 애들이 만약에 그 블로그 제가 아까 지워졌나 봐요. 예를 들면 고민은 10분을 넘기지 마라가 제가 이날 발행했다라고 치면은요. 자, 요거 한번 고민은 10분을 넘기지 마라를 컴파일 해볼게요. 자, 고민은 10분을 컴파일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끝에 이렇게 발행일이 붙어요. 즉 이 말은 제가 나중에 이제 책을 만들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뭘 넣을지, 뭐 어떻게 편집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글을 쓸 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썼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블로그를 이 에세이집으로 만들 건데, 에세이집으로 만들 때 여기 끝에다가 그 발행했을 때를, 날짜를 적고, 또 그 발행했을 때 뭐 키워드나 아니면 이 글의 카테고리 같은 것들을 이 끝에 제가 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그 편집하는 단계에서, 뭐 글이 만약에 블로그 포스트가 뭐 100개 다 있으면 100개 다 편집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 메타데이터, 아까 컴파일 할 때 어떻게 레이아웃을 디자인해 가지고 넣기만 하면 나중에 이 블로그라는 그 형태와 다른 뭐 책의 형태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나중에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물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이죠. 제가 처음에는 환상을 깨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일단 자동으로 막 블로그가 발행되는 건 환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블로그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블로그도 글이니까요. 또 스크리브너는 글을 쓰는 툴이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글을 쓰는데
블로그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많이 있고,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보여드린 이런 것 활용하신다면 블로그 하시는 것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전체적인 스케치만 해드렸기 때문에 뭐 메타데이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나중에 블로그를 컴파일할 때 들어가는 팁 같은 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따로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가의 방이었습니다.